안녕. 자, 우리 3장 정책 결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학은 우리 1장하고 2장을 공부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정책의 개념, 역사, 정책의 유형, 특히 정책의 유형을 공부하면서 로이어의 정책 유형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봐주시면 되겠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책 과정의 참여자, 즉 정치 체제냐,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또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정책 결정 요인론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2장에서는 의제 설정을 공부했죠. 그죠? 자, 의제 설정의 과정을 보고 의제 설정의 유형을 공부했죠.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을 공부했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양도 많았죠. 선택적인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엘리트론과 다원론이 있었고요. 각 이론별로 또 밑에 3개의 학파가 존재했죠. 그죠? 이쪽은 미국 중심의 사회 중심 이론이라면, 유럽은 조합을 만들어서 국가가 적극적인 의제 설정에 개입한다. 조합주의가 있고요. 한국의 국가 주도의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끝에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까지 있었죠. 자, 의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정책 결정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의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최선의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자, 합리적 결정이라는 것은 최선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논리고요. 자,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또는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과연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전제, 가정, 인간, 이, 선, 정, 합입니다. 됐습니다. 이기적 인간, 다시 무슨 인간? 이기적 인간에 주어진 선호, 완전 정보, 합리적 인간, 이선정합. 됐죠? 이선정합. 주어진 선호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살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내가 명확한 선호, 목표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선정합 인간이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최적화를 한다는 거죠.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문정, 목표를 설정한다. 목설, 대안을 탐색한다. 대탐, 결과를 예측한다. 결예,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입니다. 그리고 비교, 평가, 선택한다. 그렇죠? 문정, 목설, 대탐, 결예, 비평선. 문제 정의, 목표 설정, 비평선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 최적의 대안, 최적, 옵티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됐습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그렇죠? 최적의 대안은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최대의 효과를 내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 바로 최적의 대안이죠. 자, 합리적 결정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어떤 거? 이거 합리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 합리적 결정, 합리 모형. 다시 이선정합의 인간이 문정, 목설, 대탐, 결예, 비평선을 통해 최적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제, 이거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선택된 대안의 내용, 결과적. 됐습니다.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다 지워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구성 요소와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저출산 원인이 뭘까요? 교육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일자리가 불안해서, 주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히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 문제로서의 저출산에 관한 문제의 구성 요소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죠.
잘못 정의된 문제가 바로 제3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될 텐데, 그죠? 빨리 나왔습니다. 그죠? 저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문제의 구성 요소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 잘못 정의된 문제는 제3종 오류, 이른바 근본적 오류입니다. 메타의 오류라고 그러죠. 메타의 오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적합성하고 적정성. 적합성은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정도를 말하고 적정성은 달성 정도를 말하죠. 자,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데 대안의 원천. 정책 대안은 어디서 찾을까요? 과타모직. 과거의 정책에서 거의 대부분 정책이 다 과거 했던 거 다시 한번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타 정부의 정책, 뭐 자치단체 정책이라든지 모형을 개발한다든지 주관이나 직관을 활용하는 것.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다양한 미래 예측 방법은 양적 예측과 질적 예측이 있고요. 역시 이제 불확실성. 그죠? 우리가 미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의 차이. 불확실성. 대안을 선택할 때는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점 됐습니다. 자, 정책 결정에서 첫 번째, 정책 문제 정의는 방금 봤던 것처럼 정책 문제의 구성 요소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죠. 저출산의 문제가 교육, 주거, 일자리,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죠? 던입니다. 던이라는 학자는 정책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책 문제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책 문제를 well structure, 문제 정의와 그들의 관계가 잘 됐다는 거죠. moderate structure, 어느 정도 된 거. ill structure, 잘 안 된 거, 그죠? 그래서 구조화가 잘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만 정책 문제의 구조화를 잘 안 된 것들은 문제를 먼저 탐색하고 문제를 정의한 다음 문제를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감지해서 정책 문제 구조를 한다는 거죠. 문제의 구체화지 문제의 추상화로 지문이 나와서 그죠? 틀린 지문이 됐습니다. 그죠?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구조화. 자, 정책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문제 구조화의 방법에서는 예전에는 여기 시험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문제의 경계를 밝혀야 됩니다. 바로 영향의 범위. 그죠? 그래서 포화, 표본 추출이라는 방법으로 포화, 표본 추출이라는 방법으로 문제의 범위를 그죠? 예를 들면 자,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자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주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출산이 우리 복해 문제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다. 만약 그러면 저출산의 요인에 자꾸 이렇게 관련 요소를 누적 도수 분포처럼 이렇게 들어갈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막 핵미사일을 발사해도 출산율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와 출산은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저출산 문제의 경계가 되겠죠. 자, 경계를 나눈 다음에 이제 자, 교육은 다시
그리고 다시 공교육하고 사교육이 있겠죠. 그렇죠. 공교육하고 사교육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제 범위 내에 있는 것 중을 하나를 나눠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예를 들면 공교육이 좋아지면 교육이 좋아지니까 출산율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이너스 관계죠. 사교육비가 올라가면 교육률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저출산이 되겠죠. 상하관계 계층을 통해서 분석하는데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죠. 다시 공교육이 좋아지면 교육이 좋아지는 거니까 플러스죠. 교육이 좋아지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이너스겠죠. 반대로 해보면 출산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사교육비가 교육이 플러스가 되면 이건 출산율이 떨어지겠죠. 사교육이 비용이 올라가서 교육이 제도가 사교육비가 많이 들면 출산율이 떨어질 테니까. 이쪽은 상하 계층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계층 분석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죠. 혹시나 빠진 문제가 없는지 다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본다는 거죠. 계직 상황, 개인적인 관점, 개인의 경험을 유추해 본다든지.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들이 어떤 이런 교육이나 주거, 일자리보다는 삶에 대한 어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직접적 유추는 유사한 사례,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상징적 유추는 상징적 대용물을 통해서, 환상적, 가상적 유추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유추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직상환입니다. 였습니다. 계직상환 됐죠? 그래서 유추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관점 분석이 있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고, 가정 분석이 있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그냥 돈이 없어서 애 안 낳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의 경계를 밝혀요. 맞죠? 경계 안에 들어온 것들을 나눈다. 그죠? 포괄과 상호 배탄성. 인과 분석은 계층 분석이고, 계직상환이라는 다른 것들을 한번 유추해보고, 복수관점 분석, 가정 분석,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문제 정리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책 문제는 정책의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이죠. 실수 오류가 있는데, 정책의 오류는 첫 번째, 문제 정의에서의 오류와 대안 선택에서의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 정의에서 오류는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 이른바 근본적 오류, 그죠? 메타 오류, 이른바 근본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발적인 청년 실업을 비자발적 실업으로 잘못 정의한, 그죠? 근본적 오류. 잘못 정의된 문제죠. 근본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종 오류가 나타나면 대안 분석이나 대안 선택이 의미가 없죠. 왜요? 문제 정의가 잘못됐죠.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안을 탐색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안 탐색이나 대안 선택을 연구하는 이른바 중립적 기획이나 수단적 기획은 타당하지 않고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범적 기획, 정책 문제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 분석이나 대안 선택은 의미가 없다. 즉, 중립적이거나 규범적 기획은 타당하지 않으며 규범적 기획 또는 정책 문제의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 정의는 성공했는데 대안 선택에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청년 실업이 있고요. 청년 실업이 우리가 이제 자발적 실업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물론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논의의 편리성을 위해서 청년 실업은 그냥 자발적 실업이 많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더 좋은 직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뭐 면접비라든지 심사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비자발적 실업은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어떤 긴축에서 퇴사했다는 거죠. 흔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실업급여를 줘서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제했던 것처럼 청년 실업이 자발적 실업이라고 문제 정의를 했으면 문제 정의에 오류가 없죠. 메타 오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이때 이게 더 타당하죠. 근데 이게 타당하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냥 단순하게 논의의 편리를 위해서 자발적 실업은 정보 제공이 효과 있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효과가 있다. 물론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논의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봅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자발 실업으로 정의했는데 실업급여를 주는 대안을 선택하면 효과 없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효과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정보 제공이라는 효과 있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효과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일종 오류는 알파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그죠? 잘못된 긍정의 오류. 긍정했다는 것이 선택했다는 것이고 유효라고 했다는 것이죠. 유죄라고 했다는 것이죠. 채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한 거. 유효니까 예를 들면 무효인 대안을 선택했거나 무죄인 사람을 선택했거나 그죠? 부적격자를 채용한 거죠.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거죠. 파지티브한 거. 그러니까 효과 없는 대안을 효과 있는 것으로 결론 내는 거. 효과 없는 것을 효과 있는 것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여기 일종 오류죠.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 잘못된 부정의 오류입니다. false negative error. false negative error. 됐죠? 자, 부정이라는 것은 선택을 안 한 것이고, 그죠? 무효라고 한 것이고, 무죄라고 한 것이고, 채용을 안 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거, 맞죠? 무죄인 거, 유죄인 거, 맞죠? 유효한 것을 무효라고 하거나, 유죄를 무죄라고 하거나, 적격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나 적격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자를 채용 안 한 거, 효과 있는 사람이죠. 채용 안 한 것이니까 이것이 이종 오류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가끔씩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을 많이 틀리게 하는데 자 갑시다. 일종 오류는 이 단에 집중하면 돼요. 긍정의 오류입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유죄, 유효, 채용 맞죠? 여기는 부정의 오류니까 무죄, 무효, 채용 X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잘못됐으니까 앞에 뭐 잡으시면 유죄를 유죄로 하거나 무죄를 무죄로 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유죄로 한 게 잘못되려면 앞에 무죄인 애를 유죄로 한 거. 맞죠? 유효인 게 잘못되려면 무효인 것을 유효인 것을 한 거죠. 채용한 게 잘못된 거면 부적격자를 채용해야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1.5류는 좀 더 파지티브한 거, 적극적인 거. 그죠? do. 여기는 네거티브한 거, not do. 결혼을 후회합니다. 결혼한 것을 후회해요. 그죠? 결혼을 안 한 것도 후회를 할 수도 있죠.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을, 그죠? 부러워하면서, 아유,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유, 자식, 쓸데없는 소리 말 결혼, 그죠? 자, 결혼을 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죠. 오류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거. 자, 한 거와 안 한 것 중에 어느 게 더 파지티브한 겁니까? 한 거와 안 한 것 중에 당연히 한 게 파지티브한 거니까 이것이 1종 오류고요. 이것이 2종 오류입니다. 그죠? 아, 그때 그 썸녀와 사귀었어야 되는데 몇 종 오류죠? 사귀었어야 되는데 사귀었단 얘기예요? 안 사귀었단 얘기예요? 안 사귀었죠. 안 사귄 건 파지티브한 거예요? 네거티브한 거예요? 네거티브한 거니까 2종 오류죠. 그때 그 애가 사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물건 안 샀어야 되는데 안 샀어야 되는데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산 거는 안 산 거와 대비해서 파지티브 합니까? 네거티브 합니까? 파지티브 하죠. 파지티브 하죠.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거, 안 한 거. 그죠? 한 거, 안 한 거. 뭐 잘못된, 그죠? 잘못된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됐습니다. 무는 아무 오류가 아니죠. 그죠? 유죄를 유죄라고, 무죄를 무죄라고, 유효한 것을 유효하다 하고, 무효한 것을 무효하다 하는 것은 아무 오류 없죠. 그럼 결국은 뭐가 오류겠어요? 유죄를 무죄로 한 거와 무죄를 유죄로 한 게 오류죠. 모든 게 적극적인 거예요. 유죄를 한 게 적극적인 거예요. 무죄를 한 게 적극적인 거예요. 유죄를 한 게 적극적이니까 이게 1종 오류고 이게 2종 오류죠. 됐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자, 예. null hypothesis. hypothesis가 가설이란 거죠. null이란 단어가 이게 무효라는 뜻입니다. nullify. 이게 영어로 무효화하다는 뜻이죠. 자, A라는 사람을, 그죠?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겠죠. 그죠? 자, 우리가 검사는 A가 범인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죠? 이거 가설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A라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가설을 null 해주는, 즉, 효과를 0으로 만드는, 또는 돌아가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해주는 기무가설. 무슨 가설? 0가설은 뭘까요? A가 범인이 아니다. 또는 A가 유효 또는 효과가 없다. 그죠? 됐습니다. 이게 기무가설, 0가설이에요. 자,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은 쉽게 보시면 되겠네요. 기무가설이 참이란 말은 이게, 그죠? A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A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유효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기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아닌, 즉, 범인이 아니란 말은 얘가 무죄라는 거죠. 얘를 기각했으니까 무죄를 유죄로 결론내는 거죠.
아까 했네요. 그죠? 무죄를 유죄로 하는 것이 유죄를 무죄로 하는 거. 어느 게 더 적극적이고요? 유죄로 하는 게 적극적이죠. 여기 있네요. 유죄로 하는 게 더 적극적이니까 영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거. 저는 이제 연기 됐죠? 영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거.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거. 자, 영가설이 거짓이지만 채택하는 거. 그죠? 영가설이 거짓이다. 영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A가 범인이죠. 근데 이걸 채택해버렸으니까 이제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요것만 얘기하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죠? 영택이 다시 영택이 됐습니다. 영기 영택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됐죠. 영가설이 거짓인데 영가설을 그죠? 채택했다는 말은 뭡니까? 애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그죠? 영가설을 채택했단 말은 영가설이 그죠? 영가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채택했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죠? 그럼 이건 유죄를 무죄로 했다는 거죠. 그죠? 범인이 아니라고 한 것이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시험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옵니다. 반대로 오니까 그냥 어떻게요? 자, 영가설, 기무가설이 놓으면 기각하면 기자가 일자와 비슷하죠? 일종오류. 영가설이 채택했다. 영택이는 몇 종오류? 2종오류. 영기는 1종오류. 나머지는 그냥 뭐 잘못했는데 오류가 있는데 좀 그게 파지티브한 거. 적극적인 거면 1종오류. 소극적인 거면 2종오류. 한 거와 안 한 거를 보면 돼요. 그죠? 부적격자를 채용했습니다. 앞에 말 필요 없어요. 채용했다는 말의 반대는 채용 안 했다는 거죠. 했다, 안 했다. 어디가 적극적인 거예요? 채용했다라는 것이 적극적이니까 1종오류죠. 그럼 자, 걔를 뽑았어야 되는데 안 뽑았어. 그죠? 안 뽑았다의 반대는 뽑았다. 뽑았다, 안 뽑았다. 어디가 적극적인 거예요? 뽑았다가 적극적인 거니까 안 뽑았다는 소극적인 거. 2종오류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1종오류는 무유니까 여기는 유무죠.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한 거나 무효인 대안을 유효하다라고 한 거. 반대로 여기는 유죄를 무죄로 하거나 유효한 것을 무효한 것으로 한 것이죠. 1종오류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1종오류는 만약 무죄인 사람을 사형을 시켰다. 나중에 밝혀졌으면 그걸 되돌릴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유죄인 애를 어쩔 수 없이 무죄로 풀어줬으면 얘는 언젠가는 다시 잡을 수 있죠. 그죠? 이건 되돌릴 수 있는데 이건 되돌릴 수가 없죠. 그죠? 다시 이 사람 잡아서 가둘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다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정의, 정책 문제의 정의. 정책 문제의 정의는 문제의 구성 요소와 그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서 몇 종 오류? 제3종 오류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정의가 잘못된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던이라는 학자는 정책 문제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 문제 구조화는 일단 경계를 분석하고 경계 안에 들어온 것들은 분류를 하고 상하 계층 또는 인과 분석을 해서 또 혹시나 다른 게 없는지 다른 상황, 개인의 경험이나 유사한 사례나 상징적 대응물, 가상적 상황을 통해서 유출을 해본다는 거죠. 복수관점 분석이나 브레인스토밍 등도 있습니다. 자, 문제 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정책 목표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스러운 사회 상태다.
바람직스러운 사회 상태. 1960년에 108만 명이 태어났는데 2020년에 25만 명이 태어났다는 거죠.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만약 출산율을 70만 명을 하겠다. 26만 명을 하겠다. 이건 너무 달성 수준이 낮죠. 70만 명은 25만 명에서 어떻게 70만 명 갑니까? 그죠? 일단은 30만 명, 나중에 40만 명, 한 50만 명 정도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충분한 수준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타당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하고 시급한, 이거 우리가, 그죠? appropriateness라고 그랬죠? 적합성 있는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정책 목표. 적절성. 우리가 충분성이라고 그랬죠. 충분성. 그래서 충분성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표들 사이에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모순이 없어야 된다. 모순과 충돌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출산 장려를 하는데 불임 부부나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을 줄인다.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죠? 신뢰성. 보통 이 신뢰성은 항상 어떤 사람을 여러분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반복으로 계속 했을 때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한 번 봐서 신뢰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반복했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목표의 변동입니다. 정책 목표가 사실 정책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제공해주고 결정, 집행,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때로는 이런 정책 목표가 변동하기도 합니다. 그죠? 변동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바로 목표 전환입니다. 목표, 수단의 목표와 최종 목표, 우리 생명, 저번에 했죠. 그죠? 생명 구조나 구호가 최종 목표인데, 그것은 이제 출동 규칙, 구급 등등 여러 가지 업무 처리 지침과 절차가 있죠.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는 생명 구호라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그러나 무형의 목표를 보기보다는 출동할 때 지켜야 할, 구조할 때 지켜야 될 이 규칙에 더 집착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죠? 총을, 범인, 경찰로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범인이 도망가는데, 그죠? 총을 빨리 쏴서 잡아야 되는데, 테이저건을 빨리 쏴서 잡아야 되는데, 하루가 어떻습니까? 테이저건 사용 규칙이 있으니까 테이저건 뽑아서 3번의 경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벌써 범인은 도망갔죠, 사실.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어떤 추상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지금 내가 총기를 사용하는 규칙, 출동 규칙, 소방차 운전 규칙을 더 집착하는 현상. 하위 수단이고 최종 목표인데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면 수단과 규칙을 더 목표보다는 더 중요시해요. 목표가 수단의 위치에 가버리고 수단이 목표 위치에 가버렸죠.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목표 전환, 수단의 목표와 목표 대치, 목표 전도, 목표 도치, 수단의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하위 목표를 더 중시하는 현상 됐습니다. 이러한 목표 전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모톤이라는 학자는 overconformity 아닌데 그죠? 너무 과잉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동조하려고 한다는 거죠. 미에스의 과도지철치. 이게 조직이 커지면 큰 궁극적인 조직 목표보다는 중간 보스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셀즈닉이 말했던 섹셔널리즘, 부찰거주의. 됐습니다. 원자력을 산업, 통상, 자원부는 산업으로 생각하지만 환경부는 환경, 안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부처 입장에서 원자력이라는 우리 국가 전체의 관점이 아니라 부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목표의 무형성, 목표의 무형성. 됐습니다. 법규 만능주의, 목표 전환 등을 초래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념만 나오죠. 어떻게요? 하위 수단, 절차와 규정이 궁극적인 그걸로 인해서 달성을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보다는 더 중시되는 현상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목표의 성계입니다. 달성했다 또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때 새로운 목표를 추정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단이 소아마비 치료를 하려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단을 만들었는데 사업이 성공하니까 이제 달성해버렸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데이비드 시리는 학자는 결핵 퇴치 사업을 추진하던 조직이 결핵 퇴치가 끝나니까 암치료 사업으로 전환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석탄 사업 합리화 사업단이 강원랜드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승계입니다. 원래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죠. 목표의 승계를 우리가 동태적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88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만약에 88 올림픽이 끝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88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제 88 올림픽 끝났잖아요. 달성해서 없어야 되는데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이 잘 없어지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동태적 보수주의를 합니다. 정책 종결을 가장 어렵게 한다. 동태적 보수주의 됐습니다. 자, 질적인 변화는 그죠? 다원합니다. 알았죠? 대학은 원래 교육이 목표로 하지만 최근에 출판 산업을 하는 것은 이게 교육과 교육이 약간 비영리인데 이제 출판이 조금 다르죠. 그죠? 됐습니다. 근데 목표의 확대는 축소는 양적인 것. 그죠? 우리가 16강을 목표로 했는데 달성됐어요. 이제 8강을 목표로 하는 거는 좀 계속 똑같은 축구죠. 같은 종목이니까 이거는 양적인 거죠. 그죠? 대학이 교육을 하다가 뭐 병원을 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복지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다원화가 되겠습니다. 그죠? 목표의 비중 변동한 뭐 아시겠죠? 비중 변동한 변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 문제 정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 비교 평가 선택이라는 합리적 결정을 1년의 단계인데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